아무튼 창당도 재밌는 실험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요즘 좀 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 늘 하는 것만 하니까 좀 또 새로운 작업도 하고 싶어요. 그 준비하는 작업부터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원하는 서비스를 더 요구하다 보면 보살도가 더 닦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한 번씩 버리는 거 좋아하는 게 그거 버리고 대처하고 하느라 공부가 늘어요. 육바람의 실력이 그러는 중에 엄청 개발돼요. 그냥 가만히 하는 일만 늘 하고 있으면요. 내가 좀 이 정진바람이 일이 안 된달까요? 최선을 다 안 해도 사실은 익숙해지면 해결이 되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좀 낯선 환경에 갖다 놓으면 또 최선을 다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상황만 바뀐 낯선 환경이 아니라 진짜 더 보살때에 도움되는 상황에 또 들어가서 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하는 모습을 또 모습 속에서 육바람이 닦이는 거를 늘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자신을 좀 더 낯선 환경에 한 번씩 던져보시고 또 가만히 계셔도 하늘이 도와서 또 심각한 상황에 계속 밀어넣죠. 그럼 또 최선을 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정신 안 차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잘 안 하고 정신 차리고 이겨나오면 우리 실력이 또 늘고. 이게 유마경에 나오듯이 진주 캐려면 바닷속 뛰어들어야만 캘 수 있다. 아라한들한테 당신들은 보살 못 된다. 번뇌 진창에 빠져야 된다. 그러면서 바닷속에 뛰어들어야만 진주를 캘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데 그 가르침이 결국 그 번뇌 진창이니 바닷속이니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역경이라는 게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죠. 뜻대로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참나가 있고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가 제일 싫어하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역경 싫어하죠. 순경 좋아하고 욕망대로 될 때, 욕구가 차절될 때, 요게 역경 싫어하고요. 근데 에고가 역경을 만나야 사실은 역경에 저항하느라고요. 이때 참나의 힘을 끌어다 씁니다. 역경을 안 만나면요, 그냥 에고 뜻대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부족해도 그대로 가버리는데 에고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그때 이제 하느님을 찾고 불성을 찾고 이제 주인공을 찾고 합니다. 그때 참나 안에 있는 육바람의 힘이 또 드러나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이거죠. 이때 카르마 경영이 실패하는 경우는 에고가 난관을 만났는데 자기 고집대로 해결하려고 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경우. 이때는 공부가 안 되죠. 이 참나에서 육바람의 힘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카르마도 더 꼬이고 공부도 안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경을 단순히 자꾸 만난다고 해서 내 실력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경 속에서 더 타락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고 하는데 군대 갔다 오면 폐인될 수도 있어요. 진짜 성숙해질 수도 있지만 폐인될 수도 있어요. 그 역경이 내 에고가 감당할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요, 사실은 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견딜만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이 와주면 제일 좋은데 내가 예전에 버려놓은 것 때문에 오니까 내가 내 역량을 넘어서서 당연히 오죠. 그런데 문제는 양심은 해결할 수 있는데 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역량 부족인 경우가 많을 거라는 거죠. 내 힘을 넘어선 경우, 하늘은 그런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주느냐. 양심한테 기대면 해결할 수 있는데 하고 하늘은 알고 준 거지만 우리가 양심을 안 찾아버리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바라밀 양심만 투입되면 어떤 난관도 답은 있어요. 양심만 투입되면요. 아, 요건 내 역량 바뀌다도 판단이 빨리 서고 모든 게 빨리 서요. 요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만히 모른다 하고 버티는 수밖에 없는 일이다. 요 판단이 서면 그게 답이에요. 그 지나갈 때까지 정신만 차리고 가만히 있어야 할 일도 있고요. 어떤 일은 내가 아주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펴가지고 해야 될 일도 있고, 요 판단 자체가 육바라밀이 투입이 안 되면 판단이 서질 않죠. 깨어있지 못하시면 어떻게 이 판단이 섭니까? 그래서 육바라밀을 못 찾으면, 에고가 못 붙잡으면요, 이 일은 해결이 안 되고 훨씬 심각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100만 원 빚지고 사채로 몇 억 끌어다 쓸 수도 있는 일이고요. 100만 원 빚을 갚고 오히려 내가 돈을 더 남길 수도 있는 일이고, 요거는 그 계산은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런 강의 해드렸는데, 사주 보신다는 게 내 카르마의 대략의 모습을 보는 건데,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카르마가 다를 수밖에 없죠.
비슷한 이번에 그 빚 받는 방식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빚 갚는 방식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 사주가 비슷하다는 거는 카르마가 이번 생에 이런 짓을 해서 내가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요게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예전에 또 내가 해놓은 거 내가 이렇게 받는다 하는 게 받는 방식이 비슷할 수 있고 빚을 갚는 방식이 비슷해서 사주가 대략 비슷할 수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다를 수밖에 없는 게요. 카르마가 하나하나 다 질이 달라요. 사실은 우리가 각자가 짓는 카르마가 사실은 다 그 질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주가 다를 수밖에 없고 똑같은 시에 태어나도 대략 흐름이 비슷할 수는 있어도 그 질은 아주 그 상중하가 완전히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르고 각각의 카르마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거를 육바라밀로 갖고 누구는 사채를 끌어다 갖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천지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대략의 운명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동시에 끝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육바라밀을 하냐 못하냐 따라서 업력에 끌려가 버릴 수도 있고 도력으로 이겨낼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공부를 나중에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정신 어떻게 둘 건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으실 건지 멍하게 두실 건지 참나랑 만나게 해주실 건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결정에 따라 카르마가 지어지죠.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게 이 인과공식인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가 이후 삶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룰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제 얘기라도 몰입해서 들으세요. 그럼 정신이 좀 선명해지시죠. 그럼 육바라밀 중에 선정바라밀이 또 갖춰진 겁니다. 깨어있는 정신, 감정으로부터 초연한 정신을 자꾸 만들어 놓으시면은 선정바라밀이 갖춰지니까 육바라밀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가 들어가면요 나머지도 끌고 들어옵니다. 선정이 들어가면요 판단도 더 잘하게 되고 반야가 늘고 수용할 것도 빨리 수용하게 돼요. 오케이 하는 이게 빨리 이 마음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베풀 거 있으면 빨리 쏘고 보시도 후련하게 하고요. 지게 룰 지킬 때도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흔쾌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일단 깨어 있으면. 그래서 몰라 괜찮아 한번 더 하시면서 제 얘기도 들으세요. 들으시더라도 눈이 흐려지고 뭔가 마음이 심란해지고 마음이 전라도에서 해찰한다 그러는데 자꾸 딴 데로 가면요 다시 붙잡아 와야 돼요. 이거 놔두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걸 또 긴장해서 하시면 마음이 또 조급해지고 그거 오묘합니다. 잡으려고 하면 조급해지고 풀어놓으면 멍해지고 그 중간선에서 마음만 산뜻하게 만들어가는 게 묘미거든요. 오늘날 정말 좋아서 북한산이 낮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딱 깨어있는 정신상태 같았어요. 이 하늘이, 자연이 딱 청명하게 산이 또렷하게 보이는 이 정도로 지금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깊은 선정에 들어가시라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몰입 4단계인데 살짝 기분 좋아지는 정도의 그 알아차림, 정신, 마음 모음이죠.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태. 그게 제 강의에 집중하시는 것도 좋고 제 강의 집중하기 싫으시면 몰라 괜찮아 하고 계셔도 되고 정신을 늘 일깨우셔서 정신이 환해지면 눈도 환해집니다. 눈이 흐려져요. 정신이 흐려지면. 눈을 늘 환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지금 육바라밀 들어간 거잖아요. 잠깐 깨어있는 중에도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제가 아이고 이렇게 노느니 몰라라도 한 번 더 하자 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중이에요. 몰라라도 더 하자 하고 하는 그 안에 육바라밀이 어떻게 들어있냐면 지금 선정바라밀 썼죠. 근데 요 기민한 판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반야바라밀에서요. 그 다음에 수용을 해야 돼요. 선정하자 하는 거 수용 안 하시면 선정하자 해놓고 또 뭐냐면 또 컴퓨터 켜고 괜히 TV 만지고 계시죠. 괜히 그 방황하고 계세요. 마음이. 선정하자 그러고 판단했으면 빨리 수용해 주는 건 인욕바라밀이에요. 오케이 하고 딱 앉아서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죠. 에이 귀찮다 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자 하고 인욕바라밀 참고 또 버텨주는 건 인욕이에요. 그리고 지게바라밀이 투입됩니다. 뭐냐면 명상 하나 하시려고 해도 룰을 따라줘야 돼요. 룰을 안 따르면 마음이 제어가 안 돼요. 지금 명상법 그 아는 룰대로 가주셔야 마음이 가라앉혀져요. 요건 지게바라밀입니다. 마음 가라앉히는 룰을 따라 주셔야죠. 몰라 괜찮아를 하나 하더라도요. 몰라에 너무 조급해서도 안 되고 몰라 하고
무심해야 되는데 또 생각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또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조급해도 다시 마음이 깨지고 그거 내려놓고 이거 어떻게 하고 이거 여러분 명상 하나 할 때도요 룰이 다 있어요. 그거 지켜주셔야 마음이 가라앉아요. 법대로. 참선법이라는 게 있어야 그 법대로 해야 가라앉죠. 그건 지게바라밀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육바라밀이 다 총출동한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또 최선을 다해야 우리가 정진바라밀을 써야 효과적으로 명상에 들어갈 거고. 그래서 내 마음 이렇게 편하게 해놓는 게 나와 나 모두에게 이득이다 하는 게 그건 보시바라밀이에요. 지금 나름 아무것도 남도 안 보이지만 혼자 나누고 계신 거예요. 우주랑. 우주에 내가 밝은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요. 우주랑 나누는 거예요. 긍정적인 힘을 나누는 거예요. 요거 하나 갖고 이렇게 봐도 여러분이 혼자 빈둥거리시다 앉아서 몰라 한번 하는 거 안에 육바라밀이 이렇게 갖춰져 있다는 게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양심은 원래 육바라밀로 생겨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좋은 걸 하시려고 하면 육바라밀 항상 같이 출동하는 겁니다. 양심을 쓰시려고 하면 항상 같이 출동해요. 지금 별일 없는데 마음 하나 고요하게 한 것도 왜 양심이냐? 이게 양심이죠. 욕심으로 마음이 치다르면은 욕구 불만에 빠지고 탐진치에 빠질 텐데 탐진치에서 건져서 내 마음 밝게 해놓는 거 이게 양심이에요. 그리고 뭔 일 없는 중에 양심이에요. 이게. 근데 뭔 일 생기면 그 안에서 육바라밀을 제대로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면 또 그게 뭔 일 생긴 중에 양심이고 무슨 일 없는 중에 양심이 있고요. 밝은 마음 유지해 주는 게 근심에 안 빠지고 탐진치에 안 빠지고 밝은 마음 갖고 있는 게 일 없는 중에 양심 닦는 방법이고 일이 생기면 그 일에서 욕심과 양심이 싸우는 중에 양심 편 들어서 일을 해결하는 게 일 생긴 중에 일 있는 중에 양심 닦는 법이죠. 요 두 가지면 뭐 보살 훌륭한 보살 되십니다. 어느 정도나 가르치면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일 없을 때, 일 생길 때, 즉 기도할 때 아니면 남한테 봉사할 때. 기도와 봉사죠. 천주교도 가보면. 기도가 일 없는 중에 양심 닦는 법이에요. 하느님하고 소통하라. 일 있는 중에는 남한테 봉사하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디나 어느 문파나 가나 다 요 두 가지 공부법 익히신 분이 그래도 어른 노릇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육바라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제 강의 들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육바라밀입니까? 제 강의 딴 생각 오는 거 몰라 하시고 딴 생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 몰라 하시고 제 강의 더 전념해 주시는 게 선정바라밀이고 제 강의 들으면서 자명한지 찜찜한지 기민하게 판단하시는 게 반야바라밀이고 이야기가 좀 맞으면 수용해 주시는 게 인욕바라밀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 알아들었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이야기 따라가면서 집중하시는 게 정진바라밀이고 예. 그렇게 또 이렇게 제 얘기 이해해 주시는 게 저한테 보시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법보시지만요. 제 얘기 잘 알아들어 주시는 게 저한테 보시입니다. 제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보시예요. 재밌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서로 룰을 지키고 있는 거죠. 서로에게 도움 주고 피해 안 주려고. 그러면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시는 거 안에 육바람이 다 끼고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6개를 여러분이 쓰신 게 아니라 양심이 출동하면 무조건 6개가 같이 출동하는 거예요. 양심 원래 하나예요. 양심 하나가 생겨먹기를 그렇게 6개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양심은 그 뭐죠? 고린도전서 같으면 사랑은 온유하고 뭐 인내하고 그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식으로 하면 양심은 나누고 절제하고 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자명하고 고요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니라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죠. 양심이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지 인위적인 거라면요 몇 개씩 꼭 빼먹겠죠. 아이고 뭐 빼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이미 인위적인 거라서 그래요. 자명하게 올라올 때 양심이 출동할 때 보면 6개가 반드시 함께 출동합니다. 뭐 독수리 오형제 그러듯이 양심 육형제는 항상 같이 출동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미처 못 알아채도 분명히 출동해 있어요. 찾아봐야 돼. 왜 4명만 싸우고 있지? 그러면 분명히 2명도 어딘가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못 알아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을 육바라밀 분석을 통해서 안목만 기르시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출동하는 건 여러분이 뭐 한 해 안 한 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출동하는 거고 양심이 발동했을 때 당연히 같이 발동하는 거고 다만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뭐가 출동했는지도 모를 수 있고 양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양심이 어떤 식으로 지금 욕심과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아야 응원을 해주죠. 알면요 응원을 해줄 수 있어요. 아무리 미약한 소리지만 여러분 내면에서 남의 사정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으면 그걸 응원해가지고 사랑과 보시의 힘을 키워줄 수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양심이 발동할 때는 6개의 요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분명히 찜찜하다고 요거는 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외치는데 여러분이 묵살시켜버려요. 야 지금 이게 저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너가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자기 안에서 양심의 소리를 눌러버립니다. 유명한 사람 말이 더 맞겠지 하고 자기 안에서 신의 소리가 들리는데 묵살해요. 나중에 가보면 결국 자기 양심이 맞아요. 그때 찜찜하더니 결국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나중 가서 꼭 그런 얘기 하시면서도 당장에는 명예나 권위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누가 권위 있는 사람한테 누구를 소개해줬다. 저 사람 말 뭔가 찜찜해. 야 너가 왜 교수님 말을 네가 뭔데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저분이 얼마나 유명하신데 이러면서 눌러버려요. 다른 사람 양심도 눌러버려요. 자기 것만 누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참 지나서 둘이 만나서 그때 너 말 들을 걸 찜찜하더라니 하면서 결국에는 나중에야 알게 돼요. 하늘의 소리는 나중에라도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미리 알면 미리 대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육바라밀 분석은요. 나중에 후회할 걸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점검해가지고 후회할 짓을 하지 말자 하는 카르마를 한번 운명을 바꿔보자 하는 요게 육바라밀 선법이죠. 육바라밀 선은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면 즉각 행복해지고 즉각 이루어지고 즉각 카르마가 바뀌어요. 나중에 바뀌는 게 아니고 즉각 바뀌어요. 재밌죠? 이게 견성한 뒤에 뭐 하겠다 하는 거는요. 나중으로 미뤄요. 좋은 공덕 지금 안 짓고 나중에 견성하면 하겠다. 그걸 보탠 게 예전에 선불교 책들인데 육조단경이니 전신보변이 이런 게 다 좋은 내용인데요. 신신명이니 근데 뭔 주장을 자꾸 하냐면요. 참나 안에 육바라밀 다 들어있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자꾸 얘기하니까 뭔가 못된 게 나오냐면요. 견성만 하면 육바라밀을 안 닦아도 된다라는 자꾸 이론에 도달해요. 실제로 전신보배 같은 건 심해요. 참나만 깨치면 육바라밀 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자꾸 그렇게 몰고 가요, 이야기를. 논리가 육바라밀이 결국 참나의 작용일 뿐이니 참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누가 이제 시작했냐면 육조단경에 보면 그 육조 스님이 참나가 어리석지 않으니 지혜 자성해요. 참나가 죄를 짓지 않으니까 자성계율이요. 지혜로우니 자성해요. 고요하니 자성정이다. 계정해가 본래 참나 안에 다 들어있다. 요 얘기래요. 요 얘기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계정, 선정, 바라밀, 지혜, 바라밀, 지계, 바라밀을 다 얘기한 건 아니에요. 참나가 본래 양심이다는 얘기를 한 거지. 참나 안에 선정과 지혜, 계율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 요 말만 듣고 내가 그럼 견성해서 참나만 딱 붙잡으면 계정해가 다 내 수중에 들어온다 이렇게 오판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내 업장을 지었을 때 우리가 바라밀의 모습, 선정바라밀, 지계바라밀, 반야바라밀의 모습을 하게 되는데 참나 안에 그게 다 있다는 이유만으로 뿌리만 붙잡고는 지금 열매까지 다 맺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열매를 맺는 작업은 안 해놓고.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선을 얘기하는 게 선불교의 가르침과 다른 게 아니라 선정바라밀에 있어서는 선불교 말처럼 즉각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건 선정바라밀 하나의 항목이지 나머지 항목들이 다 닦인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뿌리 붙잡고 지금 열매 맺었다고 얘기하지 말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육바라밀을 전체로 얘기를 해야 진짜 선은 깨어있는 즉시에 안에서 자성계정해가 출동해서 밖으로 나와서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 지계바라밀로 멋지게 구현되는 것까지 다 포괄해서 선이라고 해야지. 육바라밀 선이라고 해야지. 딱 뿌리 붙잡고는 참나 안에 뭐 안 들어있는 게 있겠어요. 그럼 참나 안에 들어있는 것만 다 계속 나열하고 있으면 지금 그래놓고 뭐 하냐면 결국은 견성만 하면 끝나니까 견성을 하는데 견성은 참으로
어려운 길이다. 이렇게 후대로 가니까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전신보배는 그래도 어렵다고는 안 했는데 참나 깨치는 것도 금방 깨치고 깨치면 그 안에 육바람이 다 있다. 요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견성에 집착하게 됐고 나중에 보니 견성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니까 이제 육바람이는 어디 가버리고 견성만 하면 끝나는데 하면서 견성에 매달리는 수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신보배랑도 안 맞는 거죠. 전신보배도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는데 육바람이로 원만하게 닦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뿌리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거 키워보지도 않고요. 요 씨 안에 다 들어있어. 이 얘기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막상 씨 심어서 키울 때 보면은 막 어떻게 키워야 할지 난감해하면서 씨 안에 당연히 다 있죠. 줄기가 앞으로 꽃이 꽃도 될 거고 거기서 줄기도 나올 거고 뭐 열매도 맺을 거고 씨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만 자꾸 하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멋진 꽃을 키워놓고 재배해놓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람일입니다. 저는 멋진 뿌리에서 멋진 꽃까지 열매까지 맺게 하는 이 전체 과정이 훌륭한 선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선, 이게 전체를 선으로 봐야지 우리가 답이 나오지. 견성 하나에 매달리는 건요. 결국은 그 종자에만 매달리는 것밖에 안 돼요. 뿌리나 종자에 매달리는 이런 선으로는 절대 세상을 못 바꾼다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삶에서 실험해 보세요. 지금 제 얘기 듣는 중에 육바라밀이 지금 동원됐다고 치면 여러분 꽃과 열매까지 잘 키운 겁니다. 참나 안에 있는 자성 개정회를 끌어내서 지금 현상계 안에 작품으로 만들었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몰입해서 들으시면서 훌륭한 판단을 하시고 수용도 하시고 제 마음까지 이해해 주시고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쓰셨다면 사셨다면 여러분 이 순간 그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속에 있는 자성 개정회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성 개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육바람이 다 들어있는데 그놈을 끄집어내서 멋지게 지금 이 시공간 안에서 작품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위대한 작업을 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전체가 선이라니까요. 매 순간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는 극락도 열반도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극락이고 이미 열반이고 나는 비켜라 나는 지금 빨리 육바람일 자성에 있는 개정회를 더 시공간 안에서 나한테 허락된 시간 동안 허락된 장소와 사람들한테 더 멋지게 구현해서 보여주겠다. 요것만 내 관심사다. 요 말이 나와야죠. 요게 저는 보살이고 이런 분이 보살이고 보살이 닦는 게 육바람일 선이다. 요 얘기만 계속 하고 다닐 겁니다. 이 이상 다른 법이 없어요. 다른 법 생각하시는 건요. 지금 뻔히 대로가 있는데 혹시 지름길 없나 하고 자꾸 욕심 부리시는 거라 그 욕심이 탐진치라 결국 결론이 좋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욕심 부리시면요. 반드시 새길로 빠져가지고 사기당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건 아니구나 하고 몇 번이고 사기당한 뒤에 이제 대로를 따라갑니다. 현명한 분은 바로 대로를 가요. 현명한 분은요. 딱 와서 보고 내가 오늘 시험 고시 공부를 해야겠다. 현명한 분은 빨리 합격할 방법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빨리 합격하고 끝내요. 꼼수 부리는 분들이 당합니다. 뭔가 지름길 없을까 하다가 이 꼼수 부리다가 1년이 2년 되고 3년 되고 10년 되고 꼼수 부리지 마시고 정법으로 빨리 들어가세요. 요즘 어떤 분이 정법 하니까 요 얘기할 때도 정법 이런 말 하도 여기에 또 카르마가 생겨 있거든요. 이게 무서워요. 어디서 홍익 하면 또 홍익에 뭔가 묻어요. 그럼 저희가 홍익학당입니다 그러면 다들 또 초반기에 혹시 다른 어떤 단체 아니냐고 이렇게 홍익을 주로 강조하는 또 단체 카르마에 또 이게 홍익이란 말이 오염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 하나 쓸 때도 제가 조심스러운데 양심은 절대 오염 안 되게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양심을 함부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지적하는 이유가 양심이란 말이 오염돼 버리면 이제 끝납니다. 양심 했더니 에이 양심 말하는 사람 치고 믿을 사람 없더라. 최근에 정치인 하나가 양심 막 주장해서 양심 값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양심 말하는 사람 치고 뒤로 뭐 꼼수 안 부리는 사람 없더라. 이런 말 자꾸 들어버리면 양심이 똥값 되면요. 나중에 양심 해보자고 할 때 호응이 안 일어나요. 그럼 말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제발 양심만은 누가 좀 물 안 흐렸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양심이 답이라고 자꾸 외치고 있는데 누군가가 자꾸 양심 주장하면서 엉뚱한 짓 자꾸 해버리면 이게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이거 양심 날려먹는 거예요. 홍익인간도 날려먹고 양심도 날려먹고 좋은 말 다 오염시켜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뭘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더럽혀지기 전에 제가 양심은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이겁니다 라고
육바라밀이 양심입니다. 인의지신이 양심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해가지고요. 양심을 아무튼 청정한 그 양심을 세상에 자꾸 더 드러내는 것도 제 작업이에요. 그러면 제 작업만이 아니라 모든 보살이 꿈꾸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여러분 속에 있는 자성을 시공간 안에 무련시켜서 구체화시키는 것도 여러분 작품이지만 하셔야 할 그 작업이지만 여러분이 진짜 만들어야 할 작품은요. 단순히 혼자 만드는 그게 아니고 인류 안에 있는 양심을 끄집어내서 이 현상계 안에서 표현하게 만드는 거. 이 작업도 얼마나 귀중한 작업입니까? 보살은 그래서 자리 이탈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리. 자리는요. 내 양심 끄집어내서 작품으로 만드는 거는 자리예요. 나를 이롭게 한다. 이타는요. 남의 것도 다 양심 터져나오게 만들어야 돼. 온 세상에. 온 세상에 양심이 터져나오게 도와줘야 돼요. 남의 것도 나오게 만들어야 돼. 남도 양심하게 만들어야 돼요. 양심의 말을 하고 양심의 행동을 하게 남을 이끌어야 돼요. 억지로 따라오라면 안 따라오죠. 효과적으로 방편을 잘 써서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 양심을 계속해서 이 바람이를 통해 구체화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도 바람이를 하게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이 본질이 빠져 있고요. 빠진 채로 자꾸 뭐죠? 봉사하라, 인류를 위해 나서라 이 말만 자꾸 하면요. 막상 가서 봉사 어떻게 해야 될지도 원리도 모른단 말이죠. 이 원리를 아시면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봉사하고 다니실 거예요. 바람일의 맛을 알아버리면요. 제가 말려도 내가 내 양심대로 바람일을 하는데 왜 당신이 10이냐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에고의 이안을 얻기 위해 봉사를 하거나 뭔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요. 처음엔 좋은 일 하면 에고도 보람이 있죠. 뿌듯한데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호르몬이 안 나올 때가 와요. 재미가 없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 안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멈춰요. 더 봉사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왜 나도 못 챙기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 이러고 있나 하는 그 회의에 빠집니다. 그 원리까지 아셔야 됩니다. 이래서 이렇구나. 원리만 아시면 다시 힘이 나실 거예요. 나는 이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고 이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난 다시 불행해졌구나. 좋은 일 한다고 해놓고 보살도 한다고 해놓고도 내 마음이 불행한 거는 내 양심을 진짜 써서 하고 있는 보살도가 아니기 때문이구나. 이것도 아셔야 되고 내가 남을 돕는다고 돕는데 뭔가 기분이 찜찜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요게 남들이 내 말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결국 남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결국 이 고민 하게 되실 텐데 여기서도 답은 육바람입니다. 남들이 육바람일 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남을 돕는다는 게요. 내가 강요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남들이 고민할 때 가서 해주셔야 될 일은 남들이 육바람일 분석하는 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남이 막 고뇌에 빠져 죽으려고 할 때 물꼬만 내주시면 돼요. 그 물꼬가 뭐냐면요. 상대방 입장은 어떨까? 육바람일 분석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돼요. 그러면 생각이 하나 터지겠죠. 물꼬가 막혀있던 게. 상대방은 지금 이런 마음이겠지. 그러면 상대방은 뭐가 억울할까? 당신한테. 당신은 상대방한테 정확히 뭐가 억울한 걸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유도해 가면요. 생각이 하나씩 이제 물꼬가 터집니다. 이 막혔던 게요. 의혹만 충만하고 분노만 충만했던 게 터져요. 상대방 입장은 이렇겠지. 상대방은 나한테 그거 억울하다고 하겠지. 나는 사실 이게 억울한데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강요를 안 해도 그 사람 이제 생각이 하나씩 터집니다. 그럼 이제 보시지게, 인욕. 당신 요거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겠지 하면서 하나씩 물꼬를 터줍니다. 지금 자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편견 혹시 아니야? 예. 내가 듣기로는 그거는 어떤 거라던데 내가 아는 자명한 정보를 좀 더 집어넣어 봅니다. 상대방이 판단하게 해요. 내가 판단까지 해서 주면 안 되고요. 난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인터넷 한번 찾아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럼 생각이 또 하나 바뀌겠죠. 더 자명해지겠죠.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육바람일 분석하게만 도와주면 상대방이 얘기 나누다가 뭐가 자명하겠다 하는 게 확 오면 이야기 끝나는 거예요. 그럼 효과적으로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결론을 딱 내서 주면 안 받아들입니다. 상대방도 자기 우주의 주인공인데 왜 여러분 말 듣겠어요? 주인공이 다른 주인공 말 안 듣습니다.
참고만 하는 거지. 그 결정에 강요되는 걸 싫어해요. 꼬맹이도 싫어요. 자기 우주의 주인공인 줄 다 알아요. 꼬맹이도. 이 우주가 가르쳐줘서 다 알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도 그냥 따르는 걸 되게 별로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TV 하나 보지 마라 하는 얘기도 TV 꺼! 하면 기분이 울컥하죠. 어린아이도 울컥하겠죠. 자명하게 설득당하고 싶지 이렇게 강요당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누구나. 생명체는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잘 꼬드겨내는 게 보살의 핵심이고 꼬드기는 방법이 자꾸 꼼수 부려서 꼬드기시라는 게 아니라 육바라밀 분석을 잘하게 도와주신 그 도와주는 과정에서 꼼수도 잘 부리는 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그냥 꼼수로만 접근하시면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이제 대충 감 오시죠. 내 육바라밀도 잘 챙기고 남의 것도 챙기는 거 도와주자. 이 이상 우주에서 의미 있는 일, 보람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본 결론을 미리 너무 앞질러서 내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 그렇더라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잘 경영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